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1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603만 5,358명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사망 15만 5,717명, 완치 581만 1,665명으로 집계되어 2.6%의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는 1,500명 수준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부는 코로나 대응 지불 청구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보건부 장관령으로 시행되었으며 코로나19 감염 환자의 치료 대금 지불에 관한 건입니다. 기존의 코로나 치료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였지만 4월 12일 이후에는 치료비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40%를 개인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호주 그리피스 대학교 전염병 교수는 해당 조치에 반대하며 아직은 여전히 보건 비상사태이며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의 모든 치료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수는 정부가 풍토병 단계로 추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며 다양한 부문에서 빠른 회복이 실현되겠지만 풍토병 단계를 구실로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현재 보건부는 2021년에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청구된 금액 중 25조 루피아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해 청구된 금액은 총 90조 2천억 루피아이며 이는 172만 건의 치료에 대한 청구서이며 평균적으로 한 명의 코로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은 4,678만 루피아에 달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약 2년간 코로나19 치료비에 들어간 비용은 총 8,690여 원에 달했으며 1인당 치료비는 평균 30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도네시아 최대 명절 르바란 연휴에 온 가족이 모여 우리나라의 세뱃돈 개념의 돈을 선물로 주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앙파오라고 부르며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앙파오를 주며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잘했는지 코란을 얼마나 암송하는지에 대해 물어봅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경찰청은 르바란 연휴를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가속화 프로그램에 앙파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라카르타 근교의 작은 마을인 수코하르 지역에서 예방접종 성과를 위해 2, 3차 백신을 맞은 사람들에게 앙파오를 주고 있어 열광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경찰서장은 라마단 연휴 전에 돈을 교환하는 전통을 기억하였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연계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식용유를 예방접종 경품으로 주는 곳도 있으며 지난 델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된 꾸두스 지역에서는 3차 예방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선물로 오토바이를 주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토바이를 받지 못한 주민들도 소정의 선물들을 주며 경찰들은 예방접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대학생들의 과격 행동으로 인해 206명이 체포되어 서부 자카르타 지역에 경기되었습니다. 몸수색을 진행하였으며 다행히 칼이나 무기가 될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들이 나오지 않았고 체포된 인원들은 모두 각자의 부모에게 연락을 하여 인계되었습니다. 경찰은 대학생들이 부모들에게 인계되어 돌아가기 전에 코로나 백신 접종의 기회를 주었으며 백신 접종을 한 대학생들에게 선물로 라마단 기간 동안 해가 진 이후에 먹는 닭고기 수프를 제공해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는 존슨앤존슨에서 개발한 얀센 백신에 대한 추가 접종 논란에 대해 공식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얀센 백신은 1회 접종만으로 코로나 항체 생성이 나타나 백신 접종을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따라서 얀센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부스터샷에 대한 접종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에 보건부는 명확한 지침을 사무총장 회람을 통해 밝혔습니다. 얀센 백신은 다른 백신에 2회 접종한 것과 유사합니다. 즉 얀센 1회 접종은 다른 백신의 2회 접종과 같으며 얀센 2회 접종이 부스터샷에 속합니다. 즉 얀센 접종 후 3개월 후에 부스터 접종을 투여하면 추가 접종을 받은 것으로 자동 기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 12월 프레스티지 항공은 드론 택시의 첫 시험 비행을 발리에서 선보였습니다. 드론 택시는 승객 2명을 태울 수 있는 무인 드론으로 16개의 프로펠러의 힘으로 지상에서 이륙 후 35km 떨어진 곳까지 최고 시속 130km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항공은 인도네시아에 총 100대의 자율 드론 택시를 판매할 계획을 세웠으며 지난 8일 첫 번째 드론 택시를 인도네시아 국제 모토쇼에서 전시 중에 판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드론 택시를 구매한 회사는 블랙스톤 화물 에어라인으로 화물 포워딩 서비스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블랙스톤 화물항공사는 공식적으로 이항 216을 항공사 라인업에 포함시켰습니다. 블랙스톤의 이사는 상품 배달의 자율 드론의 혁신적인 기술에 관심이 높으며 이번 이항 216은 자카르타의 노선을 개설할 예정이며 자율 드론의 루트를 다양한 영역에서 개발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프레스티지 항공은 이번 이항 216기의 인도네시아 항공 운송의 요구사항을 충족되기를 희망한다며 섬 간 이동을 용이하게 하는 항공 운송 시스템은 매우 빠르며 비용적으로도 저렴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참고로 이항 216 드론 택시는 완전 자율 비행체로 미리 입력된 항로에 따라 탑승자 유무에 상관없이 운행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나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석탄 구매를 중단하는 등의 경제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석탄 구매를 위해 인도네시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탄광협회의 전문이사는 전쟁이 발발한 이후 유럽 국가들의 대사관으로부터 석탄 구매에 대한 연락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무이사는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탄을 대처할 석탄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연간 약 2억 톤의 석탄을 수출하는 세계 3위의 석탄 수출국입니다. 이 중 7천만 톤이 유럽으로 수출되었으며 유럽연합은 해당 물량을 대처할 수입처를 구하고 있습니다. 전무이사는 인도네시아가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와 태평양 국가의 석탄을 수출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의 필요까지 채우는 것은 보전 과제임을 밝히며 생산량의 한계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의 석탄 가격은 1월에는 톤당 158.50달러로 2월에는 188.38달러, 3월에는 203.69달러, 4월에는 톤당 288.4달러로 연일 치솟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는 동남아시아가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도미노처럼 에너지 비용 증가, 식량 가격 증가, 관광 수입 감소 등으로 여러 분야의 적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여러 농업 상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식품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는 비료와 곡물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농업 부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지는 않고 있지만 여러 경제 제재, 특히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의 차단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수천만 명의 관광객이 열어 아시아 국가들에 더 이상 오지 못하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아시아 국가는 태국으로 한 해에 약 140만 명의 러시아인이 방문합니다. 그 뒤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그리고 몰디브 순으로 찾고 있습니다. 관광업계의 타격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방한한 해외 관광객 중 러시아인은 32,897명이며 우크라이나인은 14,206명이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비료를 공급받지 못하는 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국가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등 8개 국가이며 곡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9개 국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킨더조이를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판매 중지를 시켰습니다. 판매 중지를 한 이유는 전 제품 무작위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4월 2일 영국 식품표준청은 킨더조이 초콜릿에서 살모넬라 균이 오염되어 63명의 어린이가 설사, 발열, 위경련과 같은 증상이 유발되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킨더조이 잉글랜드는 식품표준청이 판매 중단을 선언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회수 및 오염물질 추가 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100g 포장의 킨더 슈퍼리스, 75g 포장의 킨더 미니 에그, 150g 포장의 킨더 에그 헌트 카드, 200g 포장의 킨더 쇼코본입니다. 킨더조이의 모든 제품은 벨기에 소재 페레로사에서 제조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유통 중인 킨더조이 초콜릿 제품은 영국 제품과 겹치는 라인이 없지만 어린이에게 치명적인 살모넬라균의 위험성 때문에 긴급 점검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조사 진행 중에는 킨더조이의 제품 중 킨더조이 포보이, 킨더조이 포거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인도네시아의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메타버스를 이용하는 견인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바일 메타버스 이용자는 MZ세대를 중심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삼성은 2026년까지 25%의 사람들이 메타버스에서 매일 1시간 이상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4월 8일 메타버스 세계에서 갤럭시 S22 보물찾기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해당 행사는 24일까지 지속될 예정입니다. 보물은 네이버즈에서 만든 제페토 메타버스 서비스에 숨겨져 있으며 인도네시아 사용자들을 위해 인도네시아 서버에서만 보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숨겨진 보물은 갤럭시 S22 울트라, 갤럭시 S22, 갤럭시 Z 플립 3, 5,000코인 삼성 e스토어 상품권 등입니다. 제페토는 전 세계적으로 3억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아바타를 만들고 소셜미디어처럼 친구를 만들며 가상의 세계에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지난 1월 마이하우스라는 메타버스 세계를 오픈하였으며 한 달 만에 400만 방문 횟수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가 출시한 마이하우스는 제페토 제휴 브랜드로 가구, 조명, 패브릭 등 인테리어 아이템으로 가상의 집을 꾸미는 서비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자카르타 국회 앞에서 발생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학생 수천 명은 지난 11일 헌법 개정을 통한 조코위 대통령의 사면일 또는 대선 연기에 반대하는 거리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에 정부 측은 대학생 시위에 일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오는 2024년 예정대로 대선을 치를 예정이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날 오전부터 도심 곳곳에서 뭉친 학생들이 오후 들어 각 방향에서 수많은 깃발과 현수막을 들고 국회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시위에는 오토바이 고잭 운전사 수백 명도 국회 앞으로 나와 학생들을 격려했으며 시위대는 조코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을 위한 어떠한 형태의 개헌도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2019년 재선에 성공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이며 2024년 2월 28일 차기 대선이 예정돼 있습니다. 여당 연합은 개헌을 통한 조코이 대통령의 사면임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지만 여론조사 결과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자 올 초부터 코로나19 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내세워 대선을 1에서 2년 연장하자는 의견을 공론화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여론조사기관이 2월 25일에서 3월 3일까지 시민 1197명을 대상으로 경제 회복을 위한 대선 연기와 대통령 임기 연장을 묻자 24.1%만 찬성하고 70.7%가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코이 대통령 측근 정치인들은 대선 연기론에 힘을 실었고 대선을 연기하면 같은 날 예정된 총선도 연기되기에 임기 연장을 원하는 의원들도 동조했습니다. 결국 대학생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서자 조코이 대통령은 공식 성명을 통해 우리는 2024년 2월 14일 선거를 치르기로 분명히 합의했다며 대선 연기설을 부인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대선 연기설이나 사면임에 관한 추측이 돌지 않도록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할 것을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엘리트 정치인들의 결정에 따라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헌법을 개헌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7조에는 대통령과 그 대리인의 임기는 5년이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제22조 2조항에는 선거는 매 5년마다 실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조코이 대통령은 군부나 기성 정치인 출신이 아닌 가구 사업가 이력과 친서민 정책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작년 1월 아들 기브란 나카부민 나카가 중부자바 솔로시 시장에 당선되자 새로운 정치왕조 출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